이게 왜 핸드폰에 충전이 잘 안 될까요? 전력이 낮나? 조금씩 떨어지는데. 에이, 몰라. 이 초점을 왜 자꾸 이렇게 못 잡을까요? 오토로 했는데 오토로 하지 말아야겠다.
아, 맞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최강록님 아시죠? 뭐, 마스터 셰프 코리아도 나오셨고, 냉장고를 부탁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야, 흑백 요리사도 나오고, 하셨던 셰프 요리사 분이신데, 요리를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잡고 본 건 아닌데 어, 이 유튜브 세계에서 이렇게 이 쇼츠로 뜨는 걸로 이제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이게 왜 초점이 왜 이래? 아무튼 그 요리를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봤는데 최강로 셰프님이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셰프님이시잖아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이버 도화살이라는 말이 그 문상훈님과 빠더너스 문상훈님과 함께한 주간식당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문상훈님이 뭔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꾸 주변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 남자 뭔가 더 알아가고 싶다.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도서관을 보다가 검색을 해보니 최강록님의 요리를 한다는 것이란 책이 있길래 이제 한번 읽어봤죠. 일단 읽었던 그 전체적인 느낌은 이 책도 이 미디어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최강록님의 느낌을 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딴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글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면은 이런 식의 글을 썼겠다. 좀 말투나 어떤 그 문체 같은 게 좀 제가 그 매력을 느끼던 그 부분이랑 좀 일치하는 것 같아서 그게 일단 좋았고 그리고 이 뭐 마스터 셰프 코리아나 뭐 흑백 요리사나 뭐 주간식당이나 그 최강호님이 나왔던 여러 TV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하인드도 담겨 있어서 또 다른 면으로 또 그 내가 봤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숨은 매력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최강호 셰프라는 사람이 그냥 묘한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마냥 가볍지 않고 뭔가 좀 그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묵직하게 삶을 진지하게 마주보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람만의 철학을 알고 싶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마주하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봤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기대한 만큼, 이 사람이 요리를 한다는 그 이 책의 제목이 전해주는 것처럼 요리를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뭐 요리를 하게 된 과정이나 요리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되게 담담하게
담은 듯한 느낌이라 담백하게 담았다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 땀 한 땀 이 최강록 셰프님이 그 음식을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면 되게 정성스럽단 말이죠. 근데 이 책도 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뭔가 정성이 가득하게 한 땀 한 땀 글을 신중하게 써가지고 이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정성이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은근히 이분이 내향적이긴 하지만 은근히 개그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서도 이제 종종 보이잖아요. 나야 들기름, 나야 참기름이었나? 어쨌든 뭐 자신만의 유행어를 계속 하나씩 만들어내시는데 그런 포인트도 또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키득키득대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최강록 셰프님의 어떤 일기장을 좀 훔쳐보는 느낌으로 키득키득거리면서 재밌게 봤거든요. 뭐 물론 이게 좀 팬심으로서 제가 좀 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진 모르겠지만 뭐 이 사람의 어떤 팬심으로 다가가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이 또 다른 삶의 이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최강록 셰프님의 그 매력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이 책으로서 어,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을 일단 보기 전에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나왔던 어떤 TV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하인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간식당 마스터 셰프 코리아는 사실 되게 오래돼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았고 그냥 주요 내용만 이제 그냥 쇼츠로 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굳이 뭐 안 챙겨봐도 될 것 같고 주간식당이랑 가장 최근에 흑백요리사 이런 거는 좀 미리 보고 이 책을 이어서 보면은 재미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스포일러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내용은 대충 결말은 대충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보셔도 상관없지만요. 그럼 저는 뭔가 볼지 안 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스포일러 당하지 않고 어떤 컨텐츠를 접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서 저는 다행히도 주한식당을 재미있게 다 보고 나서 흑백요리사도 다 재밌게 보고 나서 이 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전개로 흐름으로 이 책을 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저는 뭐 미리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 최강록 셰프님의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그의 매력에 대해서 더 빠져들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또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내가 고장난 줄 알았다 이고요. 저자는 메러디스 카더라는 외국 분이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DHD 코치이자 작가이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ADHD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영상 컨텐츠 같은 것도 만드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지 않아서 아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책 내용 중에서도 뭐 영상 컨텐츠를 만든다 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어쨌든 이 저자분이 ADHD를 이제 진단받고 앓고 계신 분이만큼, 이 책은 ADHD인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이 타이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DHD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책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이유가 제목이 되게 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진짜 좀 정신을 차린 지 얼마 안 됐지만 요 최근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ADHD 진단 후에 그 약을 복용하면서 막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도 뭔가 자꾸 삐그덕대고 잘 안 돼, 마음먹은 대로 잘 안 풀려나가는 게, 진짜 진짜 뭔가 고장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거든요. 나 왜 이렇게 고장난 것 같지? 근데 그 마음을 반영하는 그 제목을 딱 보니까 거기다 또 ADHD 책이래. 그 냉큼 집어들게 됐죠. 원래 책은 아무래도 제목에 끌려서 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표지에 끌려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아무튼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자가 이 삶에서 겪었던 이 어떤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ADHD의 전형적인 특징, 그리고 어떤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실행 목록들, 이렇게 구성이 되게 다채롭게 되어 있고, 제가 아무래도 ADHD를 앓고 있다 보니까 책을 읽더라도 그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밸런스가 조금 잘 갖춰져 있다, 밸런스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ADHD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그 치우쳐진 그런 책도 있었고, 그리고 ADHD를 진단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뭐 내용에 대해서만 좀 다뤄지는 그런 책들도 있고, 어쨌든 방향이 조금 갈래가 나뉘는데, 이 책은 그게 되게 적절하게 잘 섞인 느낌이거든요.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로 한다기보단 어떤 책이 흐름을 가지고, 하나의 그 큰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면서 거기에 저자의 어떤 일화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그 실천 목록, 뭔가 따라서 나도 좀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ADHD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정보, 이런 거 전문적인 정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저자가 주장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제가 그냥 되게 가볍게 흘러가듯이 봐서 파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밸런스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 느낌은 또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죠? 점층적이라고 하나?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이 이야기를 앞에서 꺼냈는데 이 이야기를 보탬이 되고 조금 더 강화된 버전으로 이 이야기를 뒤에서 또 언급을 하고, 근데 그게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느낌보다 이 이야기를 아까 앞서서 좀 가볍게 다뤘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네,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봤던 ADHD 관련된 책들 중에는 가장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이렇게 나도 이렇지, 그래 그래 하면서 좀 끄덕끄덕거리면서 좀 공감과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든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저는 감히 강력하게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내가 고장난 줄 알았다 였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제가 성인 ADHD 관련된 책 중에 계속 반복해서 보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인 ADHD의 대처기술 안내서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좀 아쉬운 게 영어를 그 한국어로 뭐 직역? 아니면 뭔가 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국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하는데 좀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도 있을 만큼 너무 전공서적 보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그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 선택 자체가 조금 이질감이 들어서 친근하지가 않아가지고 이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좀 버겁다, 좀 그런 게 있었던 반면에 이 나는 내가 고장난 줄 알았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한국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옹긴 이 이진이라는 분이 이거를 번역을 하셨는데 좀 되게 쉽게 이해되고 쉽게 읽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2부 3부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또 후속작이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정도로 원래 보던 책의 아쉬움을 조금 커버해 주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어떠실지 궁금한데 만약에 이 책을 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